선형 판별 분석법,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즉 이게 바로 LDA의 그 한국식 표현 그 용어죠. 자, 일단은 클래스 종속에 의한, 이번에는 종속이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한 그 새로운 개념입니다. 클래스마다 다른 변환을 얻는 거를 클래스 종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환 행렬을 구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B라는 것과 SW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클래스 간 분산을 between class scatter라고 불러서 S sub B라고 얘기를 했죠. S sub B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모든 그 각각의 그룹마다 오메가 I 그룹에 속한 그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어지는 i번째 클래스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전체 평균값도 구해야 됩니다. 전체 평균값은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서 모든 데이터 샘플로 개수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이런 mu sub i와 i번째 클래스의 평균과 mu, 즉 전체 평균값의 차이를 우리가, 이건 벡터이기 때문에요. 그 피처 벡터들이 그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벡터 형태로 표현되는 건 잘 기억하시죠? 이 벡터를 하나는 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행으로 놓고서 곱해주면 그 소위 평균값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공분산 행렬 모양이죠. 이와 같은 그 클래스 간 분산이 얻어지고요.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것이 다른 값이 얻어질 텐데, 그것을 해당 그 클래스에 속한 샘플의 개수 n sub i를 곱해서 다 더해준 게 바로 S sub B, 즉 between class scatter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ithin class scatter를 구해야 되는데, 즉 클래스 내 분산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W는 within class의 앞자를 딴 거고요. 자, 보다시피 모든 클래스마다 다른 그 분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가 속한 그룹 오메가 I 번째의 평균값 mu i와의 차이를 우리가 열로 하고 그리고 행으로 해서 곱해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공분산 행렬 구하는 공식과 동일한 공식이죠. 즉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 즉 우리가 클래스 종속 알고리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종속일 때는 각각의 클래스 내 분산을 구해야 되고, 즉 S sub W I 형태로, 이렇게 I라는 서브스크립트가 붙는 형태로 구해야겠죠. 만약에 클래스 독립 형태로 하고 싶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배운 내용인데, 그때는 오히려 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구한 S sub WI를 모두 더한 게 전체 SW니까 SW sub I가 아니라 SW 형태로 그걸 다 더한 거를 우리가 클래스 내 분산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잠시 밀어놓고 각각의 클래스 내 분산을 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클래스 종속 변환으로 하는 방법은 SW sub I의 그 인버스 곱하기 S sub B라는 이와 같이 그 그 행렬을 구하고요. 그 행렬에 대한 고유값 분석을 수행한 후에 그 고유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개수, 그 Q개라는 거는 좀 더 작은 개수죠. 더 작은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 작은 차원의 개수에 해당되는 고유값을 구하고 그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골라내서 그 mu1부터 u sub q까지 Q개만 골라낸 후에 그 Q개의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로 하는 이와 같은 변환 행렬 W sub i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변환 행렬이 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훈련 자료들을 변환하는 방법은 그 데이터를 이 W sub i라는 변환 행렬의 전체 행렬, 즉 그 행과 열을 변환시켜서 트랜스포즈해서 곱해주면 그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소위 그 차원은 Q 차원으로 줄였으면서 그 차원에서의 분류가 아주 용이한
그러한 프로젝션된 데이터를 Y라는 형태의 결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W를 만약에 W sub I 대신에 그냥 W 전체 여기서 구한 이 W 그 변환 행렬을 구할 때 썼던 즉 전체 within classificator를 써서 얻은 W를 사용을 하면 똑같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Y는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즉 서브스크립트 I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클래스마다 다른 걸 구한 거고 이건 전체 클래스에 다 적용되도록 구한 두 개의 그러니까 하나를 구했을 때와 여러 개를 구했을 때의 그 차이가 클래스 종속과 클래스 독립의 차이라는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그러니까 실제 적용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강력한지가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 example은 냄새 감지 문제에서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PCA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와 LDA의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PCA는 이 방법에 적당하지는 않은데도 그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두 개를 다 적용해 본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래프가 바로 데이터예요. 어떤 데이터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5가지의 커피 빈을 화학가스 감지기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가스 감지기는 어떠한 데이터를 얻냐면 한 60가지 종류의 화학가스를 분석해내요. 그게 바로 수직축에 지금 센서 리스폰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감지된 화학가스의 종류를 60가지를 지금 디스플레이 해 놓은 거고요. 수평축은 뭐냐면 실험을 몇 번 했냐면 각각의 커피 빈마다 45번 했어요. 커피 빈은 5가지 썼는데요. 무슨 술라웨시라는 커피 빈, 케냐 아라비안, 그리고 수마트라, 콜롬비아 뭐 여기저기서 들어본 적 있는 그런 거죠. 그것에 45개, 즉 여기가 45인데 45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술라웨시라는 종류의 커피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케냐 커피빈이고요. 요 칸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아라비안 여기까지, 수마트라 여기까지, 콜롬비아. 그리고 각각의 횟수마다 요번 실험할 때마다 60개의 데이터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 형태로 쭉 디스플레이는 해봤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그 차이를 보기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DA와 PCA를 한번 써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PCA 방법으로 지금 데이터의 차수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1번부터 5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서로 다른 커피의 종류고요. 색깔도 똑같이 같은 커피의 종류들끼리 같은 색으로 써 있습니다. 색깔과 숫자로 구분하고 있고요. 즉 클래스마다 몇 개의 샘플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45개의 샘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오른쪽의 결과는 LDA 결과인데, 즉 예를 들어서 초록색 샘플이 45개, 빨간색이 45개, 보라색, 파랑색, 노란색이 각각 45개씩 샘플이 있고요. 근데 원래 데이터 45개의 샘플 데이터들은 몇 차원 데이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60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60차원이었던 거를 지금 3차원으로 바꾸어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 데이터로 우리가 차원을 줄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PCA 같은 경우에는 분산의 퍼진 정도가 최대한도로 유지되도록 우리가 트랜스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번 축은 마이너스 260부터 200까지니까 얼충 여기서 따지면 한 80 정도, 그죠? 80 정도의 퍼진 정도를 갖고요. 2번 축은 70부터 100인데 5씩 더하면 한 요건 40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40이라는 숫자 정도. 그리고 엑시스 3는 10부터 35니까 한 25라는 그 정도 숫자의 레인지로 퍼져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LDA 같은 경우에는 그 퍼진 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마이너스 1.96부터 마이너스 1.88이니까 얼마인가요? 96에서 88을 빼면 한 0.08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죠? 0.08 정도 퍼져 있고요. 이거는 그 0.3에서 0.4, 한 0.1 정도뿐이 안 퍼져 있고요. 이 엑시스 3 같은 경우에는 7.32부터 7.4이니까 이것도 한 0.1 정도, 즉 그 1보다도 작은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의 그러한 레인지 다 퍼져 있고, 하지만 뭐가 달라요? 그 그룹들이 각각 그 떨어져 있죠. 이와 같이 1번 그룹은 여기에 분포하고 2번 그룹은 여기에 분포하도록 지금 돼 있고, 3번 그룹 여기, 4번 그룹 여기, 5번 그룹 여기. 즉 그 이와 같이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3차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하도록 우리가 프로젝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방향을 찾는데 무슨 방법을 썼다고요? LDA 방법을 쓰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커피 냄새를 맡았을 때 그 화학 감지기로 우리가 어디에 어느 부분에 가까운가를 봐서 자동적으로 얘가 어느 그 원산지가 콜롬비아인지 수마트라인지 아라비안인지 등등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도메인을 우리가 찾아낼 때 이와 같은 LDA라는 방법을 씁니다. 즉 클래스 판별에는 LDA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고 PCA가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PCA는 나름대로 다른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